안녕하세요. 이투스 일산네오의 화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름을 적어주고 시작을 하거든. 자, 네오, 화학,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 그 다음에 화학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이런 수업을 듣는구나라고 하는 약간의 맛보기, 이런 것들을 가이드로 해서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 예상은 한 뭐 2, 30분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알겠죠? 그래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중간에 지겨워도 채널 고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끝까지 일단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처음 화학을 접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화학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픈 경험을 겪었던 친구들,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지. 아픈 것을 한번 겪었던 친구들은 아 맞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 공부를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마 생각이 들게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광고성 이야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신이면 내신, 수능이면 수능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일단 1번, 화학의 변천사가 좀 있어. 잠깐만. 화학은 잘 선택하지 않아요. 공부를 좀 그냥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이거를 선택하래요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한다고. 화학? 어려워. 물리?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래. 이렇게 그냥 막 정해놓고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일단 뭐 물리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약간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왠지 남들에게 비춰질 때 공부를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공부 좀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뭘 하나를 해야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살짝 발을 담글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제 발을 담궈. 그래서 화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지? 근데 이놈의 거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괜히 했나? 그래도 한번 어디 갈 때까진 가봐야지. 그걸 갈 때까지 갔어.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거는 확실히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까 하는 순간에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왔어. 되돌아가기에는 늦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 그래서 이걸로 수능을 봐. 이렇게 해서 미스라는 친구들이 내가 장담하건대 90%야. 알겠죠? 그럼 화학의 히스토리는 도대체 뭐냐? 화학이 예전엔 이러지 않았어. 화학이 물리 빼고는 화, 생, 지가 이렇게 한 묶음이었다고. 예전에 이미 벌써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교과 과정이 현재 두 번, 세 번째 바뀌는 건데 그 바뀌기 전에는 문이과가 구별이 없으니까 그때는 막 가형도 보고 나형도 보고 막 이런 시절이란 말이야. 지금도 문이과 구별이 없잖아. 그잖아. 그러던 시절에는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를 어떻게 해서 잡았냐면 화학하고 생물 보는 학생들을 가가지고 더해서 이걸 이과생이라고 잡았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 그만큼 화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았어. 그런데 이게 한 여러분들에겐 너무 오래전이 되겠지만 한 2004년? 교과 과정이 이렇게 한번 딱 개편이 되면서 첫 수능 시험에 화학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속을 새기고 단원 중에 하나거든. 양적 관계라고 하는 단원이 처음으로 화학원에 들어오던 그 해 수능 시험이 우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선생들 10명이면 10명 중에 12명이 전부 다 못 풀었어. 그 문제를. 진짜로 그 시간에. 예, 그런 학생들이 다 맞을 리가 없지.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마찬가지야. 전화가 왔어. 쌤, 다 맞았어요. 야, 너 18번 어떻게 맞췄냐? 에휴, 찍었죠. 이랬다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양적 관계라고 하는 애가
문제가 확 어렵게 나와버렸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이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화학이 확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애들이 한 2년, 3년은 계속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지. 이때는 지구과학은 과목이 아니었어. 학교에 선생님들 안 계시고 지구과학 학원 강사들은 은퇴해서 귀농하고, 알겠냐? 지구과학은 아무도 선택 안 하다가 갑자기 지구과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누가? 엄마들이. 정보를 얻은 거야. 화학을 선택하나 지학을 선택하나 똑같다. 근데 지학 쉽다. 점수를 받으려면 지학을 선택해라. 그래서 정보 빠른 엄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학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네. 화학의 인원이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게 10년이 넘도록 계속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그 중간 과정에 생물이 쉬웠다가 갑자기 한 7,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 생물의 난이도가 갑자기 덩달아서 화학을 따라서 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수능에 지구과학이 이제 난이도를 점프를 시킨 거지. 사실은 살짝 예견이 됐던 화학 난이도 빵 높여, 물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과목 아니야. 화학 난이도 높였어. 생지였어. 생물 난이도 높였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지학을 난이도를 높일 때가 온 거지. 교과 과정이 바뀌었고 1년차, 2년차가 됐어. 이건 당연히 흐름이야. 그러면 세 개를 다 어렵게 내. 이건 또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의 어떤 그 선택의 인원 편중을 위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단 말이지. 얘를 내려줘야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과목 3개 중에 화학의 난이도가,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던 애들 기준으로 원래 내 생각의 난이도는 여기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쉽게 나왔는데, 이런 난이도. 알겠죠? 화학의 난이도가 애들이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수준보다 많이 떨어진 거지. 결론, 아마 요번 주에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수능 본 학생들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 성적이 2등급 컷이 40점이 넘는 과목이 화학밖에 없어. 생물, 지학, 물리는 다 2등급 컷이 40이 안 돼. 화학만 40이 넘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화학의 난이도를 내렸더라, 이런 얘기죠.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뻔한 거. 인원이 너무 많아. 인원이 적잖아. 이게 뿌리려면,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지구과학을 그렇게 해서 인원을 왕창 늘려놓은 거 아니야. 화학의 난이도를 높여서.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화학에 대한 장점을 살짝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세상이 이제 막 열리려 한다. 장담은 아니지만 이제 열리려 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나 기류가 보인다. 선생님이 올해 초부터 화학을 선택해서 내 수업을 듣는 애들에게도 맨날 화학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 등급 잘 주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예상대로 나왔어. 장점이 그거야. 자, 그러면 모든 일을 하면 장점만 생기느냐? 아니지. 단점도 생기지. 무슨 단점이 생기느냐? 지구과학에서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인데, 난이도가 쉬워지면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져. 자, 과학을 공부하고 이과에 있는 애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느냐? 그러지 않아. 너희도 알겠지만 공부하는 애 일부. 오케이? 끝! 중간은 없어. 하거나 안 하거나 비율이 이래. 알겠냐?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니네도 인정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이렇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면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실력이면은 평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가 대다수야. 걔네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겠냐?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상대적으로 얘네가 돋보여 안 돋보여? 돋보이지. 그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표점이잖아. 지학의 표점이 좀만 잘 보고 확 올라가. 지학의 표준점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나의 바닥을 깔아주는 애들이 아무리 쉽게 내도 걔네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 알겠냐? 그러니 평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화학의 단점 뭐냐? 기본적으로 화학을 선택하는 애들은 자존심이 좀 있는 애들이거든.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
얘가 살짝 어렵게 나와도 평균이 안 떨어져. 다시 말하면 표점이 높게 안 나와. 그러니 지구과학을 다 맞을 때와 화학을 다 맞을 때 차이점이 좀 생겨 안 생겨? 생겨. 어려운 공부하고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지학보다 안 높아. 결론은 뭐냐면 극상위권 애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나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이 화학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그게 단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한 중상위권 정도 된다. 땡큐죠. 극상위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평균이 낮아지고 나는 덩달아서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지. 위가 사라졌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상승이야. 오케이? 그러니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고민을 살짝 좀 해보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 흐름이 올해 당장 일어날 것 같진 않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슬슬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어쨌든 지간에 현재로서는 장점이 더 큰 뭐?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등급을 얻게. 소위 말하는 변수가 적다. 뭐의 변수가? 문제를 내는데 갑자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서 확 문제가 틀어져가지고 문제를 볼 때 수능에 당황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왜? 하도 예전부터 어려운 거 낼 거를 다 냈어. 그러니 그 단원에서 더 이상 어려운 걸 뽑아낼 수가 없어. 그냥 기존에 어렵게 나왔던 패턴으로 문제를 내도 그냥 어려워. 그러니 새로운 응용의 변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장점. 그래서 등급을 받기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쉽다. 그러니 화학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저를 할 필요가 없다. 요게 첫 번째 시작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 저는 고2예요. 이제 화1에 발을 이렇게 딱 디디려고 하는데 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2학년에 화학 1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간고사를 봅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봐. 알겠죠? 여기가 단원이 뭐냐면 양적 관계야. 여기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지나봤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뭐 방송으로라도 뭐라든 어쨌든지 간에 실질적인 학교 생활을 못 느껴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1년을 좀 지내봤어. 그러면 학교를 개학을 하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기까지의 그 시간이 겨울방학 다 생각하고 3월하고 4월 생각하면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지만 재미난 게 겨울방학 때나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하는 일은 뭐?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학을 해. 알겠냐?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이제 좀 뛰었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국어야. 언어 해야 돼, 언어. 그래서 겨울방학에 언어하고 수학을 그렇게 드립다 해. 알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그 공부에 더 집중을 하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친구들은 과학도 한 과목 정도 하지. 고등학교 가서 할 거 미리 선행을 한다고. 그래 안 그래? 결론 뭐냐? 겨울방학 때는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아. 그죠? 수학하고 기타 뭐 중요 과목 뭐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거 막 열심히 막 하고 난 다음에 개학을 했어. 그럼 3월이야. 이 2달 동안 양적 관계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만 얘기를 하자. 수능에 화학을 보는 친구들이 1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양적 관계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이미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 애들이. 그런데 나는 잘 몰라. 양적 관계가 뭔지도. 그리고 시작을 할 거야. 2달 동안에 이거를 대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런데 3월 달부터 그러면 내신 대비를 내가 진짜 미친 듯이 화학 공부를 하느냐? 아니. 가방 들고 학원 가면 다행이야. 그것도 몇 프로 안 돼. 학원도 안 가. 방송으로 이렇게 까짝까짝 대거나 실제로 4월이 되고 5월 초, 4월 말에 내신 봅니다 하면 그때부터 뭐 본다고 난리야.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오케이? 그러면 학교 화학시험 예를 들어서 25문제가 나온다 치자. 학교에 내신 문제가. 25문제가 1단원이다 양적 관계만 내겠니? 아니라고.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킬러는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25문제 중에 2문제 버려. 그러면 나머지 것만 간단한 걸로 해서 한 23문제 정도 맞췄다고 쳐.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지. 한 80 몇 점이나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 정도만 나와도 학교 등수가 바닥을 치겠니? 아니, 바닥 치지 않아. 괜찮게 나와. 성적이. 오케이? 그러고 나면 지나갔어. 나는 양적 관계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런데 화학 성적은 나쁘지 않아. 지나갔어. 오케이? 쭉 지나가서 이제 3학년이 되기까지 너희는 양적 관계를 다시 보지 않아. 왜냐면 그때 내신 대비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보지 않아. 3학년이 딱 왔어. 2학년이 바라보는 3학년은 양적 관계 정도 기본적인 건 다 안다고 생각해. 2학년들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야. 허나 3학년은 내가 양적 관계를 알아? 하나도 몰라.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1년을 수능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 화학이 당연히 어렵지. 결론, 화학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고3 애들은 반성해야 돼. 이유가 뭐야? 이때 제대로 안 보내서 그런 거야. 시작은 언제 해야 돼? 지금! 겨울에 뭐를? 이걸 끝내놔야 돼. 이게 야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야.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학교 성적을 결정해. 제일 환장하는 어머니들이 누군지 아냐? 상담을 와. 쌤, 과학은 저희 애가 좀 해요. 90점 정도 받아요. 양적 관계 틀려도 돼. 두 문제잖아. 학교 내신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틀리면 대학 가는데 화학의 수능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 근데 학교 내신 보는데 이거 좀 틀려도 돼. 한 90 나와. 알겠냐? 엄마가 우리 애가 화학 공부를 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제 애가요. 과학은 좀 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에 치중을 하려고요. 그래서 과학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셔. 환장합니다. 수학이 끝나냐? 2학년 때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수학이 1등급 찍었다고 하자. 그럼 걔는 수학이 끝나서 3학년 때는 수학을 안 하고 다른 공부하면 되니? 아니, 수학은 1등급이 나오던 8등급이 나오던 고3 공부에 무조건 80%에서 70%를 차지해. 알겠냐? 근데 그런 와중에 화학이 안 돼 있어. 그럼 나머지 20%에 화학도 넣어야 되고 생물도 넣어야 되고 막 영어도 넣고 국어도 넣고 시간이 당연히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데요. 성적이 안 나와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결론, 고2 때 해놔야 될 게 뭐야? 고2 때 과학 끝내놔야 돼. 양적 관계 끝내놓고, 알겠냐? 중화반응 끝내놓고, 내가 생물이야? 유전 끝내놓고, 오케이? 그래서 과학의 어려운 단원 끝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3 가서 뭐 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거야. 그거 토대로.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에다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 가는 거야. 이게 환장한 엄마들이 자기 자식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도 몰라. 시험 볼 때는 내가 여기를 몰라서 틀렸구나라고 자각을 했다가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그냥 나는 화학 성적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스스로 체면에 걸리는 거지. 그리고 3학년 맞이해. 그래서 수능 문제 풀거나 그래서 실제로 딱 그 3월 달에 개강을 하면서 3학년 대상으로 기출 수능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쫙 한번 주고서 시험을 보잖아. 잘 보는 애가 3등급이야. 3등급은 뭐? 중화 틀리고 양적 관계 틀리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거 하나 더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리고 그럼 3등급이야. 알겠냐? 결과적으로 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봐야 3등급이야. 야 3등급이나 5등급이나 똑같아 화학은. 알겠냐? 양적 관계 안 돼 있고 중화가 안 돼 있고 화학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깔끔하게 나눌 때 1, 2등급 나누고 그 다음 밑은 그냥 다 똑같아요. 3이에요 4예요 5예요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이거 다 화학 모르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을 빨리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수학과 똑같아. 야 수학 미분 공식 안다고 이론 알고 가서 문제 풀면 풀리냐? 단계별로 쉬운 거 풀고 좀 더 그 다음 거 해가지고 수능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풀고 내가 어느 정도 최종 단계에 이뤘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그 상태를 가지고 수능 가서 점수를 받지. 여기가 똑같은 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핸드폰 끄시고 유튜브 그만 보시고 친구들하고 카톡 그만하고 알겠냐? 시간 날 때마다 생물이라든가 지학이라든가 화학의 킬러가 되는 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되십니까요? 자, 그러면 화학원에 오늘 이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파트를 살짝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어보시고 아 저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네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적 관계는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능의 킬러로 나왔던 파트야. 더 이상 응용을 할 데가 없어. 그러니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 번만 세팅을 딱 끝내놓고 그걸 토대로 문제풀이 연습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자, 내가 보기에 키워드는 중화반응이야. 중화반응도 수능이 생긴 이래 내 선생님이 강사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 입시에 요거에 여러분들이 상대로 해서. 근데 수능에 중화반응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20년이 넘도록. 근데 7년 교과 과정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똑같은 단원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없어. 양적 관계는 7년, 14년에 15년 지금 그 정도가 계속 똑같은 패턴이거든. 근데 중화 반응은 작년하고 올해 본 게 그 전년도 교과 과정 바뀌기 전하고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 지금 이 유형으로 내가 보기엔 7년 가. 알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전 기출 문제 수능문에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런 거 풀어봐야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문제를 선별을 해서 풀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알겠죠? 그래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오늘 여기서 한 3시간 또 특강해야 돼 내가. 알겠냐? 그러니까 오늘은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걸로만 살짝 맛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A, B, C가 A 대 B 대 C로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그러지 않냐? 이거 A 대 B 대 C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거를 10몇 년 동안 애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속이 썩게끔 문제를 응용을 해서 출제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문제를 내왔더라 이런 얘기야. A 대 B 대 C입니다를 가지고. 근데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 처음에 10몇 년 전에 나올 때는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연소가 되면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 계수를 이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로 수능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사라졌어. 이게 사라졌어.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A와 B가 반응을 합니다라는 문제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부터는 응용이 끝나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제 서로 돌리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돌려도 충분히 수능에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속을 썩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반응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어. A하고 B를 반응시킬 건데 실린더 안에 A가 있어. 외부에서 B가 첨가되면서 들어와. 오케이?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자료를 주고 문제를 내는 게 하나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 A, B가 실린더 안에 두 개가 동시에 다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있어. 처음엔 이게 시작이었죠. 그러다가 더 확장되고 응용돼서 나온 게 이게 후발주자로 나온 거야. 난이도를 따지면 여기가 난이도가 높아. 오케이? 얘는 기본 그래프 3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첨가되는 B, A, C 중에서 A와 C의 계수 관계가 여기가 큰지 또는 여기가 큰지 아니면 같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로 문제의 힌트를 삼아 가지고 풀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스타일은. 그런데 얘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 언제 반응 끝나냐 이거지. 언제 끝나? 둘 중에 하나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반응이 끝나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과연 이 둘 중에 A가 다 반응 끝났을까요? B가 다 반응 끝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한계 반응물 찾기. 그거를 찾아내는 게 문제를 푸는 힌트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번 실험 A하고 B가 있어요. 2번 실험 A하고 B가 있어요. 1몰, 2몰 있어요. 뭐 3몰, 1몰로 써요.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자료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 결과를 줘서 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A가 답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B가 답안하고 이렇게 알아내면은 문제가 난이도가 좀 쉬운 거. 근데 여기를 X, Y 결과값을 뭘 줘. 그래서 누가 답안하는지 미지수로 바꾸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 이게 기본 시작이야. 그런데 딱 2년 됐어. 2년. 그러니까 교과 과정 바뀌었고요. 그 바뀌기 전년도서부터 살짝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였냐? 이렇게 해서 둘 다 자료를 줄 때 뭘로 줬냐면 질량 아니면 몰수. 이게 부피지. 이 두 개의 자료를 이렇게 줬었단 말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랬는데 딱 2년 전서부터 교과과정 바뀌기 전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역시 계속 이어져서 자료를 뭘로 줬냐? 밀도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밀도로. 왜? 밀도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렇게 주던 자료를 왜 갑자기 밀도를 이용을 해서 주기를 시작을 했냐? 난이도 역전. 뭔 소리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난이도는 이쪽이 더 어려운 거라 그랬어. 원래는. 그런데 자료를 밀도로 바꾸는 순간 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여기야, 여기. 생각을 해봐. 얘는 A시당초 처음부터 A, B가 통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 질량이 어떨 거야? 일정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 얘가 일정해? 부피는 밀도하고 뭐? 역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밀도를 줬습니다라는 얘기는 뭘 준 거하고 똑같아? 부피 준 거하고 똑같아. 달라질 게 없어. 난이도가. 근데 문제는 여기 생겼어. 왜? 질량이. 처음에 질량은 통 안에 A만 있었잖아. B가 들어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질량이 커지고 변하겠죠. 질량 체인지. 부피는 반응할 때마다 체인지. 밀도는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이거야. 각각을 알 수가 없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거를 알아야 뭐 문제를 몇 대 몇입니다 풀 건데 이거 훨씬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 그 난이도 높인 거죠. 자료를 밀도로 주면서 난이도 높이기 시작을 한 거야. 이렇게.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잘 턱 깨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 쫙 저렇게 변해왔어. 질량 주고 몰수 주던 애를 밀도로 주면서 난이도를 역전시키고 막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합하면 되죠. 뭔 소리냐? 반응을 시켜. 종결.
다시 얘기해요. 언제 종결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다 끝났을 때 종결하겠지. A, B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B가 다 반응을 했다 치자. B 아웃. A 남았어. B를 집어넣으면 반응을 또 하겠냐 안 하겠냐? 반응을 다시 시작하겠지. 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 아무거나 사서 알겠죠? 책 펴보세요. 이게 재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이지 작년 수능. 오케이? 이게 작년 수능 문제야. 그러니 양적 관계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쌤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봐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풀려가는지 알고 이게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알고 걔를 밀도로 바꿔서 줬을 때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혼합이 된 유형으로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이 중간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수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내신 문제로 나올 거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끝내고 난다면 양적 관계는 한번 뭔 소린지 오케이? 이러고 대비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니?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만 해도 한 뭐 대여섯 개, 이런 거 한 대여섯 개, 대여섯 개, 대여섯 개, 대여섯 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 30문제 나오겠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겠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기본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것도 조금씩 설명하다 보면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또 질려버리죠. 그러니 큰 개요. 이런 흐름이 있다. 중화 반응도 당연히 이런 흐름이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있어. 그리고 그것만 잘 캐치를 해서 맥만 잡아놓고 연습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난이도로 느꼈을 때 화학이 다른 과목보다는 다른 과학보다는 쉬워졌구나라고 하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오? 그러니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죠? 과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화학을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알고 여기에 해당하는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알겠죠?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로.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간략하게 화학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에 대한 홍보를 마칠까 합니다. 네오 화학의 박종준 알겠죠? 감사합니다.